자, 그래서 XAMPP 설치하시고 SQL YOG 설치하시고, XAMPP는 DBMS 설치하는 거고요. MySQL, MariaDB. 그리고 SQL YOG는 뭐냐면, 자, 요거 설치하시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SQL 그 DBMS를 어디서 사용하시냐면 여기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사용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프린트F 출력하듯이 출력문이 나와요. 근데 되게 좀 안 좋겠죠, 당연히. 뭔가 좀 안 이쁘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명령어로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자, 그럼 명령어들 다 알아야 되잖아요. DBMS 명령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좀 편하게 우리가 윈도우 사용하듯이 그래피컬하게 UI를 제공하는 게 SQL YOG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설치 금방 하시면 돼요. 다 오케이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SQL YOG라고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해보세요. 윈도우 키 누르시고 SQL YOG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접속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뜨는 게 없고요. 자, 이제 얘를 설정을 좀 해줄게요.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설치 과정이거든요. 그냥 넥스트 하시면 돼요. 여기도 그냥 넥스트 하시면 되는데 필요 없는 건 다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다 체크 해제하고요. MySQL 하나만 딱 남겨두세요. 요것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우리. 그래서 넥스트 피니시 하면 돼요. 물론 지금은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혼자 해보실 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설치가 완료되면 이거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여기 DBMS라는 걸 설치를 한 겁니다, 지금. DBMS.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관한 설정을 해야겠어요. 설정. 그냥 사용을 해도 되긴 하는데 디테일한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원하는 방식으로 요거를 실행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만 설정을 좀 해줄게요. 자, my.ini라는 그 MySQL DBMS 설정 파일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MySQL 쪽 있죠? 여기서 config 자, 눌러보시면 my.ini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DBMS 설정 값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요 lower case table length 있죠? 제가 여기 올려놨어요. 요거 복사하신 다음에 MySQL D 있죠? 여기 그냥 요 아무데나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요 맨 위에 이렇게 추가해도 되고요. 아니면 맨 아래 이렇게 추가해도 돼요. 그래서 일단 맨 위든 맨 아래든 이제 추가를 해주세요. 뭐냐면 이 테이블의 대소문자를 구분하겠다는 얘기예요. 테이블 이름.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괜히 똑같네. UTF-8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똑같이 같은 파일에서 컨트롤 F 하신 다음에 UTF라고 쳐보세요. 그게 UTF-8 세팅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아마 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샵으로 되어 있을 건데 다 지워주세요. 샵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긴 지우시면 안 돼요. 요게 이제 설정 값인 거고,
요건 설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요건 지우시면 안 돼요. 요 앞에 있는 이 샵 부분을 지워주세요. 이 샵이 이제 주석 처리인데 이거를 해제해야 요 내용들이 적용이 되거든요. 자, 저희가 나중에 DB랑 웹이랑 연동해서 할 거기 때문에 웹에서는 인코딩을 다 UTF-8로 쓰거든요. 그래서 DB에서 UTF-8로 안 맞춰주면은 웹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저장을 못합니다. 저장을 해도 막 이상하게 깨져서 저장이 돼요. 자, 그래서 해주는 거고요. 자, 해서 요 두 개만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는. 자, 됐죠? 자, 그럼 실제로 요게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DBMS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실행시키려면은 얘를 프로세스 등록해서 메모리에 올려야 됩니다. 우리 컴퓨터에.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스타트 있죠. 요거 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 실행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요 스타트를 누르시면은 요 포트가 떠야 됩니다. 이렇게 3306이라고. 요거 안 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으시죠? 된 건데 자, 이제 안 되시는 거 없죠?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고요. 이게 이제 실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요 MySQL을 접속을 해야 돼요. 접속을. 자, 접속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명령어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요거 이용해서 접속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이게 편하겠죠? 요거 쓰겠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새 연결 할게요. 새 연결. 여기 새 점점점 돼 있죠. 요거 새 연결인데 이거 누르시면은 자, 연결 정보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 자유롭게 지으세요. 자, 그래서 설정 정보, 그러니까 접속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신경 쓰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 컴퓨터 현재 내 PC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이름이랑 비밀번호는 그 여러분들 DBMS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막 쌓일 거 아니에요, 이제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때 아무나 접근을 하면 이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 DB에 대한 그 계정을 파서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모든 거를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DB가 만들어지면서 해당 DB에 대한 유저 정보에 대한 자격을 권한을 설정을 하는 거니까 처음엔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루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루트. 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계정이에요. 루트고요. 비밀번호 없습니다. 포트는 아까 3306 우리가 여기 띄웠잖아요, 그죠? 3306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결을 하시면 자, 안되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아마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하면서 설정을 해놓은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사용자 이름이랑 비밀번호를 요렇게 해주세요. 사용자 이렇게 한번 접속을 해보세요. 자, 이게 환경이 지금 요 학원 환경은 살짝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직접 처음에 설치를 하실 때는 아까처럼 루트하고 비밀번호 없이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학원 PC에서는 유저 설정이 돼 있어서 SBS ST 비밀번호 SBS 12344 여기 SBS ST SBS 123414 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속을 하시면 좌측을 보시면 요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폴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폴더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그 MySQL을 처음 설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랑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거 건들지 마시고요. 자,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되셨죠?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 DBMS라는 프로그램에 접속을 한 거고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제어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요거 SQL이라는 언어라 그랬죠? 이제 요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이 SQL 언어를 계속적으로 써서 몸에 익히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폴더라 그랬죠? 그 폴더를 우리만의 데이터베이스, 우리만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하시려면.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T1 T1이라는 이름의 DB를 생성하는 거예요. DB는 폴더라 그랬죠? 자, 요거를 명령어가 SQL 명령어 하나 끝날 때마다 여기도 콜론, 세미콜론 하나 붙여주시는 게
규칙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커서를 요 명령어, SQL 명령어 한 줄짜리 있잖아요. 아무데나 올려놓으시고 F9를 눌러보세요. F9. F9가 쿼리 실행이에요. 요 SQL 요거 한 줄 한 줄 작성하는 거 요걸 쿼리문이라고 부르고, 자, 쿼리문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해당 쿼리문에 커서 놓고 F9 하시면 여기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공했대요. 자, 이러면은 여기 있죠. 여기서 F1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F 안 되네요. F 안 되면 여기 눌러서, 자, 요거 우리 계정 눌러서 우클릭, 여기 객체 브라우저 새로 고침 하시면 T1이라는 게 생겼죠. 새로. 이제 여기가 우리가 사용할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되게 많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많죠.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거 이거 폴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폴더 쓰려면, 그죠? 그래서 폴더 선택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중에 T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지금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작업을 할 때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될지 모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use T1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그럼 T1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T1 말고, T1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거잖아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요 중에서 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한번 선택해 볼게요. use MySQL. 자,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실행하면 T1이 선택되는 거고, 요거 실행하면 MySQL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속 선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ySQL 선택한 다음에 show tables. 확인. 자, 지금 폴더를 하나 딱 선택해서 들어가면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쫙 목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MySQL에는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테이블이 엑셀 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MySQL 폴더에는 어떤 엑셀 파일들이 들어있는가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테이블이 꽤 많이 있네요, 그죠? 요게 지금 파일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 파일들 하나하나가 다 엑셀 파일입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은 엑셀 파일을 까서 우리가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엑셀 파일 안에 내용을, 그죠? 정말 엑셀 파일이랑 똑같이 생겼는지 볼게요. 자, 뭐 아무거나 잡겠습니다. DB 파일 하나 잡아보죠. 자, 해서 테이블을 보고 싶으실 때는, 자, 요거를 나중에 한번 다시 정확히 할 거예요. 일단 DB 테이블을 조회하겠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말 엑셀 파일처럼 생겼죠, 그죠? 행과 열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 데이터들이 어떤 건지 설명해주는 헤더가 있겠죠. 속성명.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데이터인 거죠. 셀 하나하나. 그죠? 자, 그래서 실제 테이블이 엑셀 파일처럼 생겼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셀렉트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시 제대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show tables 해서 엑셀 파일들이 몇 개 있는지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 DESC 하신 다음에 자, DB라는 거 아까 다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DB 엑셀 자, DB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 자, 이게 테이블 구조가 뭐냐면 우리 아까 게시물 엑셀 파일 만들 때 그 파일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번호, 제목, 내용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게 필드고요. 제목 필드, 뭐 번호 필드, 내용 필드. 자, 그러면은 이 필드를 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호 같은 경우는 숫자로 했죠. 그죠? 그래서 이 필드에 저장될 숫자 타입이 뭔지 자, 이런 것들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필드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그 각각 필드들이 이건 뭐 문자, 요거는 N 또는 Y, 이거는 이런 속성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같이 한번 할 거예요. 그냥 딱 테이블 구조 보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해서 다시 돌아서 T1 다시 선택을 할게요. 자, T1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저희가 방금 만든 거거든요. show tables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없죠. 폴더 하나만 그냥 딱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일은 우리가 테이블 만드는 겁니다. 테이블 단위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자, 그래서 테이블 만드는 것만 같이 해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들어갑니다. create table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명. 자,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엑셀 파일 만드는 거를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상태가 있으면 이제 엑셀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거 먼저 만들죠. 자, 번호, 제목, 내용에서 이 구조부터 먼저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이 구조 딱 맞춰서 점점 이렇게 게시물 데이터가 쌓이겠죠.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짜는 거예요. 테이블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 구조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만들 때 여기 소괄호 있죠. 소괄호 안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일단 요 딱 세 개만 만들어 볼게요. 번호, 제목, 내용. 번호는 제가 I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할 거냐면 이 행렬이거든요. 결국 엑셀 파일이. 그렇죠?
자, 그러면 행을 보통 이렇게 로우라고 불러요. 로우. 그렇죠? 그리고 열을 칼럼이라고 부르죠. 칼럼. 자, 그래서 요거를 칼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ID 칼럼을 만드는 거예요. ID 칼럼. 요거 칼럼, ID 칼럼. 요거는 제목 칼럼, 내용 칼럼. 그래서 ID 칼럼을 만들 거고요. 이름은 ID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ID. 자,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이 칼럼을 만들 때는 필수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렇게 이름이 필요하고요. 칼럼명.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넣을 것이냐, 데이터 타입이 들어갑니다. 자, 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숫자로 다뤘었죠. 1, 2, 3 이런 식으로. 그럼 인트. 가로 열고 닫고. 보통 여기 이제 괄호 사이에는 크기가 옵니다. 크기. 정수인데 몇 바이트를 사용하겠냐 이거예요. 이 ID 값이 5바이트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필수 두 가지. 여러분들이 그 자바나 C언어를 해보셨으면 변수랑 비슷하죠? 변수명, 자료형이잖아요. 그죠? 두 개가 필수잖아요. 만들려면. 자, 마찬가지로 제목을 이제 넣어야죠. 제목 칼럼, 타이틀, 그럼 여기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는 문자 이렇게 넣을 거죠. 데이터 타입은 문자, 캐릭터. 자, 크기는 몇 바이트면 되겠습니까? 제목이면 100자 넘기가 좀 많이, 100자 넘는 경우가 많이 없겠죠. 그렇죠? 10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내용. 자, 내용은 바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디 하면 근데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죠. 이게 SQL 언어 중에 바디라는 키워드가 이미 존재해서 그래요. 상관없긴 한데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앞뒤에다가 저희 숫자키 힐 왼쪽에 있죠. 숫자키 힐 왼쪽에 물결 표시 있습니다. 이거 그죠? 그 Shift를 누르면 물결 표시가 나오는 거고, Shift를 안 누르면 이렇게 요거 따옴표랑 비슷하게 생긴 거 있거든요. 저 여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 기호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요러면 이제 요거는 그 키워드랑 구분을 할 때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역할은 없고 보여줄 때 키워드랑 구분해서 보여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바디 같은 경우는 내용이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100바이트, 200바이트는 부족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대용량 텍스트는 텍스트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또 처음 보는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말고 타입 되게 많겠죠. 왜 다 알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찾아서 쓰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죠. 다 알고 하는 건 없다고. 그냥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게시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show tables 한 다음에 세미콜론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하나의 SQL 명령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중에 아무거나 아무데나 커서 올리시고 F9 누르시면 돼요. 여기와 여기 사이 요만큼 이 영역이 잡힌 거잖아요. 여기 아무데나 올리시고 F9. 자, 그러면 이제 success 뜨면은 된 겁니다. 아티클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만든 거예요. 지금 테이블을.
그리고 다시 쇼 테이블 세우세요. 그럼 저희 데이터베이스 T1 데이터베이스 안에 아무것도 없다가 아티클이라는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DSC 아티클 해보세요. 저희의 이 테이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3개 만든 거 보이시죠? ID 필드, 타이틀 필드, 바디 필드. ID는 인트고요. 타이틀은 캐릭터고요. 바디는 텍스트고. 이런 것들 테이블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DSC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두 번 정도 더 만들어서 꼭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갈게요.